만약 여러분께서 60세 이상이고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이 영상은 올해 보게 될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혈압약이 매일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장 전문의들은 현재 흔하게 처방되는 일부 약물들이 노년층에게 특정한 숨겨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복용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작용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일어설 때 발생하는 위험한 혈압 저하, 낙상 위험 증가, 혼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립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합병증들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을 잘못 복용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약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버드 의대, 메이오 클리닉 등 주요 의료기관들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혈압약은 60세 이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용량, 약물 조합, 장기 복용 여부가 정기적으로 검토되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의사들이 노년층 환자에게 처방할 때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6가지 혈압약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담당 의사와 더 현명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현명하고 경험 많은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보고 계신지 확인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6위는 알파 차단제와 알파 베타 차단제입니다. 라베타롤, 러베털롤, 과 같은 약물들이 여기에 포함되며 때때로 노년층의 고혈압 조절을 위해 처방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약들은 훌륭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듣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바로 이 기전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장 전문의와 노년내과 전문가들은 알파 및 알파베타 차단제가 기립성 저혈압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오랫동안 경고해왔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럽거나 비틀거린 경험이 있다면 이 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이 혈압을 신속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따르면 노화된 혈관은 빠르게 수축하지 못하고 심박수 조절 반응도 느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물이 혈관을 더욱 이완시키면 몸이 반응하기도 전에 균형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어지럼증도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심각한 부상, 입원, 그리고 독립성 상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위험 때문에 오늘날 노년층에게는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 한 알파 차단제를 1차 혈압약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부득이하게 처방할 때는 가능한 최저 용량으로 시작하며 특히 초기 몇 주 동안 증상을 면밀히 관찰합니다. 또한 이 약물은 하루 중 특정 시간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급히 일어날 때, 밤에 침대에서 나올 때, 혹은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급격한 혈압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천천히 일어서고 걷기 전에 잠시 멈추며 어지럼증이 있다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로 약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약 자체가 모두에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노년층에게는 세심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5위는 흔히 수분 알약, 오터필즈, 이라 불리는 이뇨제입니다. 하이드로클로로티아자이드, 하이드로클로로사이어자이드와 같은 약물이 대표적이며 노년층 고혈압 치료에 널리 쓰입니다. 이뇨제는 신장이 몸에서 나트륨과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만들어 혈액량을 줄임으로써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효과가 좋고 비용이 저렴하여 고혈압의 1차 치료제로 자주 권장됩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은 체액 및 전해질 변화에 젊은 층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은 노화가 신장 기능, 갈증 감각, 체액 균형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년층은 처방대로 복용하더라도 탈수에 더 취약해집니다. 탈수는 피로, 어지럼증, 쇠약감, 구강건조, 혼란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은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약물 때문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뇨제는 칼륨과 나트륨 같은 전해질 수치도 변화시킵니다. 저칼륨혈증은 근육 약화, 경련,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저나트륨혈증은 혼란, 균형 감각 저하, 낙상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는 기립성 저혈압과 관련이 있어 앉거나 누웠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혈액량이 줄어들면 자세 변화 시 우리 몸이 혈압을 빠르게 조절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증거 기반의 고려사항은 타이밍입니다. 소변량이 늘어나면 야간 빈뇨가 잦아지는데 메이오 클리닉은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것이 낙상 위험을 높인다고 지적합니다. 어두운 조명과 수면 중 자연스럽게 낮아진 혈압 상태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상 가이드라인은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년층에게 정기적인 혈액 검사, 전해질 확인, 앉아서와 서서 잰 혈압 측정, 그리고 정기적인 약물 검토를 강조합니다. 핵심은 이뇨제가 효과적이지만 노년층에게는 개별화된 용량 조절과 지속적인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4위는 암로디핀, 엠로디핀, 딜티아젬, 딜타이어젬 등으로 대표되는 칼슘 채널 차단제입니다. 이 약물은 칼슘이 심장과 혈관의 근육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줍니다. 이를 통해 혈압을 낮추고 심장의 업무량을 줄입니다. 이 기전 덕분에 노년층에게 효과적인 약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화된 신체의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 조절 반사가 느려지며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떨어집니다.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과 메이오 클리닉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물이 이러한 노화 관련 변화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역시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자세를 바꿀 때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는 것을 방해하여 기립 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일부 칼슘 채널 차단제는 심박수를 느리게 하거나 피로감, 운동 능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쇠약감과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암로디핀 같은 약물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다리와 발목의 부종입니다. 이완된 혈관에서 체액이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인데 이는 보행을 불편하게 하고 걸음걸이를 변화시켜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부작용들이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피로, 부종, 가벼운 어지럼증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의학 지침은 칼슘 채널 차단제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만 노년층에게는 용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보통 낮은 용량으로 시작해 서서히 조절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부종이나 어지럼증 같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개별화된 치료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3위는 메토프롤롤, 메터프롤랄, 아테놀롤, 어테널롤 등 수십 년간 처방되어 온 베타 차단제입니다. 고혈압뿐만 아니라 심장 리듬 문제나 심장마비 병력이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됩니다. 이 약은 심장과 혈관에 작용하는 아드레날린의 효과를 차단하여 심박수를 늦추고 심장 수축력을 줄여 혈압을 낮춥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 베타 차단제는 명확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의학 연구는 노년층의 경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계 반응이 둔해지고 심박수 변동성이 감소합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베타 차단제는 이러한 노화 현상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섬액, 심박수가 지나치게 느려짐입니다. 이는 피로, 쇠약, 운동 능력 저하,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종종 단순 노화로 오인됩니다. 심박수 반응이 둔해지면 일어서거나 걷는 등 활동 시 신체가 혈류량을 빠르게 늘리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어지럼증과 불안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 혈압 저하를 보상하는 능력을 방해하여 기립성 저혈압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하는 일부 베타 차단제는 피로, 수면 장애, 정신적 명료성 저하와 연관될 수 있으며 노년층은 뇌 화학 물질 변화로 인해 이에 더 민감할 수 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또 다른 사실은 연령에 따른 효과입니다. 대규모 임상 데이터 검토 결과 합병증이 없는 60세 이상 단순 고혈압 환자에게는 베타 차단제가 뇌졸중 예방 면에서 다른 약물보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최신 가이드라인은 심장 질환 같은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노년층의 고혈압 1차 치료제로 베타 차단제를 권장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이는 약이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적절한 사용과 재평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위는 리시노프릴, 리시너프릴, 에날라프릴, 에넬러프릴 같은 ACE 억제제입니다. 고혈압, 심부전 치료 및 당뇨병 환자의 신장 보호를 위해 널리 처방됩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인 안지오텐신2를 생성하는 효소를 차단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많은 환자에게 심혈관 혜택을 제공하지만 노년층에게는 특정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가장 잘 알려진 우려는 과도한 혈압 저하입니다. 특히 처음 복용하거나 용량을 늘릴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노화로 인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ACE 억제제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여 어지럼증이나 비틀거림을 초래할 수 있고 이는 낙상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의사들이 주의 깊게 보는 또 다른 문제는 신장 기능입니다. 메이어 클리닉은 이 약물이 장기적으로는 신장을 보호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신장 혈류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약물 시작 후 신장 기능과 칼륨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칼륨혈증 위험이 있는데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리듬과 근육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칼륨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작용은 마른 기침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층에게 지속적인 기침은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높이며 밤이나 서 있을 때 기침 발작이 일어나면 낙상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입술이나 목이 붓는 혈관 부종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CE 억제제는 훌륭한 치료제이지만 노년층에게는 낮은 용량 시작, 주기적인 혈압, 앉아서 및 서서 및 혈액 검사, 그리고 증상에 대한 즉각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대망의 1위는 로사르탄, 로사어턴, 발사르탄, 벨서턴 등으로 알려진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즉 ARB입니다. 노년층에게 가장 빈번하게 처방되며 종종 ACE 억제제의 더 안전한 대안으로 여겨집니다. ARB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2 호르몬의 작용 자체를 차단하여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ACE 억제제 특유의 기침 부작용이 없어 내약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약성이 좋다는 것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와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는 노년층에서 ARB 역시 저혈압, 특히 기립시 저혈압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약물로 혈관이 이완된 상태에서 노화된 신체가 자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지럼증과 균형 상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65세 이상에서 낙상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신장 기능과 칼륨 수치 또한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ARB도 혈중 칼륨 농도를 높이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장 기능이 저하된 노년층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ARB는 편의성을 위해 이뇨제 등 다른 약물과 합쳐진 복합제로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저혈압, 탈수, 전해질 불균형 위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습니다. ARB는 매우 흔하게 처방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피로 같은 증상을 약물 부작용이 아닌 노화 탓으로 돌리기 쉽습니다. 임상 가이드라인은 단순히 앉아서 재는 혈압뿐만 아니라 서서 재는 혈압 확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과학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ARB는 유익한 약물이지만 개별화된 용량 조절과 정기적인 재평가가 필수입니다. 만약 ARB 복용 중 어지럼증이나 신장 기능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안전을 확보하면서 혈압을 조절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혈압약은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노년층에게는 어떤 약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느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다룬 내용처럼 나이가 들면 약물이 몸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잠재적인 부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의사에게 더 나은 질문을 던지고 치료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노년층을 위한 증거 기반의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궁금합니다. 오늘 다룬 약물 중 어떤 내용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나 약사와 상의 없이 처방된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모든 약물 조절은 반드시 전문가의 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